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많은 여성들 또 청년들이 불법 사금융을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사실 죽음을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조금 그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그 성매매, 성착취 피해를 겪는 많은 여성분들이 이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겪고 계신데 그 뒤에는 사실은 조직 폭력배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 경우에 금융의 도움만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도 혹시 좀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건 금융위 소관은 아니고 경찰 소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경찰하고도 혹시 협조 체계 구축. 당연히 이건 경찰이랑 같이 연결해서 하고요. 저희들이 수사 의뢰라든지 핫라인도 설계를 해서 개설해서 필요한 경우는 다 전담자들 하나하나 해서 그래서 빨리빨리 이 추심 같은 경우 빨리 차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건 금융에서 해결할 영역도 있지만 경찰이나 이 단속에서 확실하게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다 잡을 수는 없는데 확실하게 일벌백계를 해주면 거기서 많이들 완화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연이자율 60% 이게 원래 현재 그 법률상 이자 상한이 20%죠. 네, 20%의 3배. 그러니까 법정 최고 한도 이자의 3배를 넘게 대부 계약을 하면 돈을 빌려주면 원금까지 안 갚아도 되는 완전히 무효다. 맞습니다. 그런 거고 20%를 지금 현재 최고 한도 20%니까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또 무효라서 안 내도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안 내도 되고 그게 이자 약정이 60%를 넘는 결과가 되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된다. 맞습니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50만 원 빌리는 걸로 하고 선이자 20만 원 떼고 뭐 이래가지고 30만 원 주고 이러면 받아서 안 갚아도 그만이다. 갚을 의무가 없다 이 말이죠. 이미 지급을 했다면 그것까지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50만 원 빌리는데 무슨 이자로 한 두세 달 이자로 20만 원 뗐다 그러면 그 자체 이자가 이미 대부분 불법 사금은 불법이지. 당연히 60% 60%다 높습니다. 당연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때 계산은 내가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쥔 돈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죠. 다 연율로 환산하기 때문에요. 연율로 계산하고 내가 실제로 받은 돈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다. 맞습니다. 뭐 선이자 뭐 이런 거 한 거 다 부담을 다 하여튼 20만 원을 내가 받았는데 뭐 어떤 명목이든지 석 달 후에 그게 24만 원을 넘어갔다고 하면은 다 안 갚아도 된다. 네. 그렇게 약속했으면 끝 얘기죠. 근데 이것도 우리 국민들께서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금융위는 뭐 최근에 아주 혁혁한 실적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금융위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직원들도 포상 열심히 하세요. 저희들이 가장 세게 줬습니다. 1등한테 1,000원 줘가지고. 네, 다른 부처 장관님들이 다 물어보셨습니다. 네. 돈 만지는 데라서 많이 줬냐 막 그러던가요? 잘하셨습니다. 네. 네, 이어서 그 조금 전에 마침 얘기했던 자살 대책 추진 현황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님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님 이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범정부 자살 예방 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이 형사사법체계 개선 당정 공동 토론회에 참석 중이라서 국무 1차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살 사망자 현황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98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에 현재까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위는 리투아니아가 한 18명 정도 되고 3위가 일본이 한 15.6명 정도 됩니다. 다만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25년도 자살 사망자가 전년 대비 972명 감소했고 금년 2월까지 작년 10월 이후에 연속 5개월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희망의 빛을 계속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자살 예방 대책 및 추진 체계입니다. 자살 예방 대책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금융위원회에서 보고했듯이 각 부처별로 예방하고 지원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파산, 실업 등 다양한 자살 유발 요인에 대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장 대응입니다.
고위험군과 잠재적 고위험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그 현장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어서 복지부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두의 연대입니다. 전 사회의 생명 존중 의식 공유를 확산하기 위해서 기업, 종교계, 언론 등과 협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부 출범 이후 작년 9월에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마련해서 16개 부처 60개 세부과제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 전략에 따라서 총리실에 생명지킴 추진본부를 설치해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서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점 추진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0개 세부과제를 매월 점검 조정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 열심히 협조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자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서 전 지자체 243개의 부단체장을 직접 자살 예방관으로 지정을 해서 기존의 보건소 중심으로 대응을 해왔던 것을 복지, 고용, 보건 등을 포괄하는 종합 대응 체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협조해 주셔서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지자체 전담 인력 확충을 위해서 26년 기준 인건비에 293명을 반영을 해서 지금 지자체별로 전담 조직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고위험군 강화, 지원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자살 유족이 일반인 대비해서 자살 위험이 22배가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고위험군 대응을 위해서 자살 시도자 유족 관리, 현재는 경찰, 소방, 응급과 자살 예방센터 간 정보 연계를 좀 강화를 더 하려고 합니다. 정보 범위는 기존의 기본 사항만 그 정보가 공유됐던 것을 사건 발생 장소라든지 시도 방식 등 또 확대를 하고 기관도 중앙응급의료센터까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올해 특히 1000명 감축을 목표로 해서 1000명 지킴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살률,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서 7대 타겟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특화된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대 타겟은 제일 비중이 큰 50대 남성, 또 심리적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미취업 청년, 그다음 지속 증가 추세에 있는 청소년, 그다음 일반인 대비 자살률이 높은 북향민, 농촌 노인, 그리고 군장병과 또 베르테르 효과를 보이고 있는 연예인 등을 7대 타겟으로 설정을 해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7개 시도 현장을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17개 광역 자살 예방 센터와 추진본부 간에 한 라인을 구축을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현장 수용성이 높은 대책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많이 제기된 번개탕 관련해서는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 및 캠핑장 협회와 그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 협업입니다. 민간의 다양한 주체가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명대사와 천명수호처를 이촉했습니다. 생명대사는 사회저명인사 20분으로 해서 생명 존중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수호처는 총 44개 기관인데 이 44개 기관은 앞서 말씀드린 7대 타겟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그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교단체와 협력하여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대책을 다시 되돌아보고 현장에서 제기된 각종 의견들을 반영해서 9대 분야 자살 예방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국조실장이 단장인 범정부 자살 예방 종합기획단을 구성해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고
주관부처에서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학생 청소년 자살 예방 대책을 시작으로 해서 8월까지 부문별 대책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문별 대책을 기반으로 해서 제6차 자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년 1000명이라는 자살 사망자 감소를 목표로 해서 각 부처가 역할을 총결집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지금 총리께서 총괄하고 계시죠? 네. 하여튼 우리가 취임한 후 첫 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프 한번 보면 취임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적당히 지난 다음부터 떨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계절별 요인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연간 사망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 같은데 이게 사실 자살 문제는 아주 복합적이잖아요. 사회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가느냐 부정적으로 가느냐도 영향. 크게 보면 결국 사회적 희망이 있느냐, 좋은 사회가 됐느냐라는 사회적 전체 환경과 분위기를 좋게 하는 게 기본이고요. 크게는 대중적으로는 타겟을 정확하게 잡고 그 타겟에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짜는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단계에는 우울증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뭐 상황이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경제 상황이 매우 나쁘다. 뭐 희망이 없다. 뭐 인생 살맛 안 난다. 막 누가 괴롭혀서 죽을 지경이다. 뭐 이런 게 이제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고 복지부 마지막 그 단계는 사실 복지부 역할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딘가로 이제 발현이 되는 거죠. 징후가 나타나고 그러면 그 징후를 잡아서 잘 관리하고 방향을 바꾸고. 네. 보건 분야, 복지 정책으로 어쨌든 그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네, 사회 안전망이 안전망. 뭐 독거노인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독거노인들 옛날에 그 이분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뭐 아니면 뭐 먹고 사는 건 어떤지를 일일이 체크가 안 되니까 그 야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일종의 수당을 드리면서 띵동 한번 해보라. 뭐 이런 것도 되는데 요즘은 어떠세요? 그 독거노인들이 혹시 방치되거나 위험군들 보호 대상자들이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거는 좀 잘 되고 있나요? 현재는 생체 징후도 측정하고 또 생활에 대한 징후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센서를 동원해서 신고하는 그런 기술을 동원해서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좀 더 진화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냥 드림센터 이런 걸 하는 이유도 먹는 거 문제. 전에 먹는 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저기 사망한 유명 인사도 있었죠. 무슨 작가든가 탤런트든가. 네, 그리고 저희가 7대 타겟 그룹을 나눠놨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 연예인 같은 경우도 이제 가령 그런데 해당합니다. 갑자기 뭐 일이 없으면 확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이렇게 타겟별로 타겟이라기보다는 그룹별로 저희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그래서 따로 보건 복지 분야도 신경 써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금융 이 빚쟁이들 독촉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그걸 털어주면 되는데 어차피 못 갚을 사람을 빚쟁이를 만들어가지고 막 달달 볶고 그 평생 그냥 그 짐 지고 살아가게 하고 이게 사실은 이 자살 원인이기도 하잖아요. 그걸 딱 털어줘 버려야 되는데 그 어차피 가지고 있다고 돈 되는 것도 아닌 걸. 어쨌든 그건 금융위가 좀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것도 많이 그 자살 요인을 줄이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문제나 뭐 이런 거 또 미래 전망에 관한 문제는 하여튼 요즘은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대세인데 인공지능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를 잘 가르쳐서 취업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게 하는 교육도 중요하고요. 또 뭐 일자리 만드는 산업 분야도 중요하고 노동 고용 정책을 하는 노동부도 중요하고 이게 다 관련이 웬만한 데 다 관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님. 예.
지금 자꾸 자살 사건 보도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흉악범죄 언론에 보도나고 하는 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거 원래 보도 안 하는 게 보도 윤리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게 자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언론에 안 나오는 게 좋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저희가 뭐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언론이 이제 경쟁적으로 취재하고 하다 보면 뭐 연예인 사건들이나 이런 사건들이 네. 종종 보도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선 경찰을 좀 잘 관리하셔가지고 예. 이런 정보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게 예.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희한한 아주 획기적이라면 좀 그렇고. 그다음에 그런 거 말로 그래요. 자세히 보도해가지고. 저희가 복지부가 이제 언론계하고 협의해서 자살 보도에 관한 보도 준칙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네. 언론인들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교육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런 거 잘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울증에 대한 대응이 우리나라 제가 뭐 개인적인 아픈 경험도 있습니다만 이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충분해요? 현재는 우울증을 좀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국민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에 대한 그 스크리닝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청년층의 우울증이 어려워서 2년으로 검진 주기를 좀 단축하고 사후 관리를 좀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울증에 대한 인지와 또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좀 낮은 네. 상황입니다. 이 정신보건 분야에 대해서는 제 행정 경험으로는 거의 작동하지 않아요. 그냥 개인한테 맡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슬픈 결과를 만들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또 정신질환의 특징이 본인이 질병이라는 인지를 하는 병식이 낮아서 네. 자발적으로 치료를 하기가 어려워서 주변에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인지하고 연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게요. 그게 하여튼 그런 거를 법률로는 강제적으로 진단하고 치료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돼 있긴 한데 네. 그거 하면은 이제 막 저항하고 이러니까 그게 사회 문제가 되고. 저희도 사업을 해보면 그 자살 시도자나 이런 분들이 뭔가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기로 안내를 해드리면 동의율이 굉장히 낮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가장 애로사항이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더 강화할 건가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을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한번 하면 좋겠어요. 내가 네. 지금 이때까지 바빠서 그 얘기를 못했는데 이 법에는 나름 그 대응 시스템이 있는데 네. 내가 그 법에 있는 대응 시스템을 적용하려다 포기한 것 때문에 내가 재판을 몇 년 받았거든요. 네. 황당무계 정신건강복지 계획도 중장기 계획을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최근에 계획을 세웠는데요. 한번 정리해서 그러니까 일선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절대로 안 하려고 그래 그거를. 법에 있는 거지만 다 도망가고 심지어 그거 갖다가 무슨 직권남용이라고 막 기소해가지고 재판하고 이런 짓을 하니까 그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현재는 대응 인프라가 대부분 공무직 중심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전문성이나 지속성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여서요. 대응 체계를 좀 강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도 한번 언젠가는 공론화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내몰래라 내버려 둬가지고 네. 그것도 개인에게 맡겨져 있잖아요. 네. 국가적 불행이죠. 그게. 개인 가족의 불행이기도 하고. 네, 병무청장입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병무청도 범정부 자살 예방 5개년 종합계획의 그 수립에 참여해서 청년 자살률 감소를 위한 국가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 건강검진 이외에 청년 국가 건강검진 이외에 우리 병무청에서 검사하는 병역 판정 검사는 19세 남성 전원이 의무적으로 받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가 함께 참여해서 자살 고위험률을 네. 선별하고 자살 예방센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네. 제공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 얘기 한번 하려고 했는데 군내 자살자는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더군요. 한 2, 3년 전이던가?
네, 군에 대한 거는 제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병역 판정 검사에서 네네. 어쨌든 군은 어쨌든 대응책을 아주 잘 강구해서 많이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줄어도 그냥 몇십 프로 주는 게 아니라 확 줄어버렸던데. 지휘관의 지휘집중과 관심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좀 범위에 좀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서 좀 그런 요인이 좀 상습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네. 대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한 덕분에 엄청 줄었던 거는 어쨌든 군의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에 이 자살 방조하는 거 있잖아요. 뭐 같이 동반 자살할 사람 모으고 뭐 이런 거 요새도 있겠죠. 이거 누가 관리합니까? 네, 현재 저희가 생명존중 희망재단의 유행 정보 대응팀이 있어서요. 여기서 인터넷상에 같이 자살할 사람을 모은다거나 자살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한거나 하는 그런 위해 정보를 모니터링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자가 한 1,200명 정도가 같이 이 감시에 대한 부분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런 뭐 글이라든지 뭐 제안이라든지 이런 걸 인터넷을 뒤져서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검색 기능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AX 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그래야 AI 되겠죠? 기반으로 자살 정보를 추출하는 걸 지금 개발 지금 중에 복지부랑 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같이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기존에는 이제 사람이 이제 그 조사원들이 직접 다 그 SNS나 이제 자살 이렇게 치면 누가 그렇게 자살이라고 쓰겠냐고. 요새는 다 회피하는 딴 단어 쓰죠. 네. 그래서 옛날 같은 방식으로는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다양한- 자연어 방식으로 찾을 수도 있고 어떤 뉘앙스 관련된 유행 정보를 찾기도 하고 관련된 SNS 글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어떤 자살 뭐 징조가 있다 그러면 사전에 좀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사전에 찾아서 그 관련된 유해 정보들을 삭제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그 119나 뭐 그 긴급 이제 자살 예방 기구에 이렇게 안내하는 이런 어떤 역할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상용화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잘